여러분 페이지요. 122페이지요. 거기 법률 관계가 나와 있죠. 지금부터 이제 민법 총칙을요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랬을 때 이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용어가 지금 나왔죠. 표의자 처음으로 나왔죠. 그럼 표의자가 누구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의사를 표시. 그것을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봐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갑이 청약을 한단 말이죠. 자기 집을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요. 내가 1억 원에 사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승낙이라고 하고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봐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셨잖아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학원의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죠? 청약이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요구하니까 괜찮으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학원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계신 것은 여러분은 첫 번째로 뭐를 했다? 청약을 했죠. 두 번째로 뭐를 했다?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뭐를 했다? 법률 사실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할 때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달리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약이란 말은 의사 표시라고 하는 말이고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사 표시를 다시 한번 보면 뭐냐면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사적이란 건 뭐냐? 개인적인 일은 이 말이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청약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뭐를 했냐? 사적 자치를 한 것이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적 자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표의자요. 표의자가 뭐라고 그랬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표의자가 먼저 의사를 결정을 해요. 여러분요, 여기 의사란 말이 나왔죠? 의사. 이제 지금부터 의사를 얘기해. 사람을 가지고 보면은요, 배꼽 있죠? 여기 가슴 있죠? 여기 입이 있죠?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동기라고 그래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봐도 돼요? 뭐 때문에 오셨죠? 자격증 따려고? 따면은 뭐 하시려고? 일하려고? 예, 봐봐요. 이분은 이제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자격증 한번 따서 중개업을 한번 해보시겠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지금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직업을 한번 변경해보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 정도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죠. 마음의 결정을 한다? 이것을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정만 하면 뭐예요? 결정만 하면? 학생들 보면요. 내가 몇 년 동안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오늘은 그냥 눈 딱 감고 등록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몇 년 동안 뭐만 한 거예요? 의사 결정만 한 거예요.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표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표시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죠. 나 강의 듣고 싶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여기까지는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의사. 말로 표현하는 걸 뭐라 한다? 표시. 반드시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질문하면은 말은 하지 않는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없어? 있죠. 고개 끄덕끄덕이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뭐예요? 표현이죠. 이것도 뭐다? 표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을 하죠. 이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 표시해요? 표시는 자기한테 표시해요? 상대방한테 표시해요? 자기한테 표현한 것을 뭐냐? 약간 맛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혼자 중얼거린다. 알겠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거잖아요. 알겠죠?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결정한 것을 상대방에게 뭐를 하면 표시하죠. 표시. 그럼 표시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너 생각한 대로 책임져 그래요? 말한 대로 책임져 그래요? 말한 대로 책임을 지러 가죠. 말을 뭐라고 한다? 의사예요? 표시예요?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사는 뭐 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한테 뭐를 해요? 표시를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책임과 결정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오셨잖아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강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해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원을 중간에 내가 얘기했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죠. 어떤 이유로 이게 막 너무 어려워 보여. 여러분 어려운 게 세상에 어떻게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하죠? 누가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책을 또 쓴 분이 있잖아요. 그 책을 쓴 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을 거쳐오면서 정리된 것을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 몇 년씩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내가 소화를 시켜서 다시 그것을 또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뭐죠? 나름대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의 열정이 부족한 것이죠.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기 결정을 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결정한 것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학원 와가지고 이제 저도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와서 보면 이 뭐 중간에 갑자기 함부로 하고 싶다 그러면 꼭 다른 핑계를 대요. 그냥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강의를 그만뒀고 공부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뭐 때문이냐 물어보고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다른 제안을 또 해보고 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한번 결정해서 온 것을 끝까지 가서 합격하면 좋잖아요. 근데 합격할 때 공부할 때 보면 꼭 다른 핑계를 대. 뭐죠? 자기가 표시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를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대부분 회피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한단 말이죠.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할 때 보면은 계약이 깨질 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 계약을 좀 파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죠. 잡다가 안 되면 누군 뭘 잡아요? 중개업자 또 꼬투리를 잡죠.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표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책임의식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 이게 여러분요,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와 표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의사는 어디에 있어?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것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불가시성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달의 매개체가 바로 뭐다?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딱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이분을 보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던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내가 알려줘야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시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뭐라고 한다?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객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요, 법은 하나의 수학 공식과 똑같아.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법에 눈이 딱 보이게 되면은 수학 공식과 똑같아. A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으면 C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의 룰이란 말이에요. 룰. 알겠죠? 그래서 의사는 마음속이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다? 주관적이다.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한다. 일반인한테 한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먼저 구분을 먼저 하시고, 자,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의사는 뭐죠? 의사는, 내 집 팔라고 해야 되죠. 그럼 팔 때 어떻게 팔아요?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상대가 만나가지고,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고민을 하죠. 내가 집을 왜 팔아야 되는가? 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받았는데, 다른 데서 돈이 대출이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온대. 할 수 없이 이걸 팔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 팔아야 되는 이유. 그걸 뭐라고 한다? 동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결정을 하죠. 얼마를 받고 싶다, 이 집을? 1억은 받고 싶다. 그게 바로 의사결정 아니에요. 1억은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표시를 하죠. 뭐라고 표시해? 1억 원에 사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표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를 묶고 가서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청약이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 봐봐. 나중에 법률 사실이란 거 보면 나중에 설명하면 또 엄청나게 또 넓어요.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은 이 정도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학원 오셔서 뭐를 했다? 청약.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사실. 여러분 강의 끝나고 집에 간단 말이죠. 식당에서 밥 먹고 가요. 뭐 주세요? 뭐라 한다? 청약. 뭐라 한다? 의사 표시. 뭐라 한다? 법률 사실란 말이죠. 여러분이 시장 가서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 콩나물 천원치만 주세요. 뭐요? 청약. 그걸 뭐라 한다? 의사 표시. 그걸 뭐라 한다? 법률 사실.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할머니 법률 사실 하러 왔는데요. 이러면 되죠. 할머니가요, 알아들으시면 괜찮은 분이세요. 알겠죠? 못 알아먹어도 관계는 없죠. 알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시 1,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상대방 눈높이에 맞춰서. 알겠죠? 우리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의사 표시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아니까. 알겠죠? 굳이 우리끼리 하는데 이것은 내가 1억 원에 팔고 싶어 이런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더 웃기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뭐를 한다? 일치를 하죠. 일치를 뭐라 한다? 합의가 됐다. 합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비싼데? 그러면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억 원에 살래? 응,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이래야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1억 원에 살게. 그러면 합의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어요. 이런 보죠? 이런 혹시 버스나 지하철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스나 지하철 왔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죠? 지하철이 원이죠. 원. 지하철이 갑이에요. 갑이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는 청약이에요. 버스가 내 안에 멎었다고 하는 것은 차 타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동시에 승낙이 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운전기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 거기 안 갔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승차? 거부라고 하는 거잖아. 왜?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이 성립했죠. 승차 계약이. 그랬는데 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승차 거부가 되면 시험 과목 가트로 처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랬다? 청약을 뭐죠?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의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랬다? 승낙을 한 꼴이에요. 아시겠죠? 청약과 승낙이 뭐가 있어? 합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다? 운송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계약이 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암기하죠? 뭐가 나온다? 이런 봐. 법률 사실이란 말이 이런 뜻이다. 구조를 암기해야 되겠죠?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법률 요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암기해야 되겠죠? 이 요건이라고 그래. 이것을 원인행위라고 해. 원인행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민법은 되게 간단한데 민법은 똑같은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좀 그걸 아는 게. 그것만 알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민법은요. 민법보다 모든 법은 동일한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갑과 을이 계약했는데 이 계약은 이 계약에 따르면 이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계약이란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원인행위라고 해요. 원인행위는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달리 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그 법률 요건에 의하면 원인행위에 따르면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감각적으로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야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눈으로는 읽었어.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영어 읽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내가 책을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봐도 의미가 없으니까. 본다고 해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뭐를 알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공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작년에 공부해봤던 분들은 문제집 집에 있으면 그 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하고 기초 강의를 같이 가면 너무 지루해서 못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제풀이를 듣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처음 공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적용돼서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갑은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겨요? 의무가 있죠. 등기해줘야죠. 을은 뭐를 줘야 되죠?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해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항상 어느 한쪽의 주인공이 돼서 공부를 해. 어느 한쪽의 주인공? 봐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여러분 등기해줘야 되겠죠. 그냥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뭘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제 또 우리라고 해봐. 돈만 주면 돼요? 안 돼요. 뭘 받아와야 돼요? 등기 받아와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청구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효과,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말 들어봤어? 인과관계. 그런 말 자주 쓴단 말이죠. 원인의 인자하고 결과의 과자를 따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가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유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다, 없을 무자를 써서 무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원인과 결과가 연관성이 있다, 있을 유자 유인성. 원인과 결과에 연관성이 없다, 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갑이 있잖아요. 갑이 을을 때렸더니 을이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갑의 폭행과 을의 상해 간에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하고 같이요. 갑하고 같이 걸어갔는데요.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다쳤어. 그럼 나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결과하고는. 나하고는. 그건 나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걸 뭐라 한다? 원인과 결과에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요. 적은 그림 속에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죠. 첫 번째요. 구조를 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 먼저 말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러면 말을 하는 거니까 의사 표시죠. 그걸 청약이라고 하는 거죠. 을이 또 갑이 말하면 을이 되죠. 그럼 봐. 표의자와 상대방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반드시 갑이 먼저 청약을 해요. 내 집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집, 너 집 팔래?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먼저 얘기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청약을 하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죠. 자, 지금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질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 표의자라고 하죠. 듣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죠. 여러분이 나한테 대답하죠. 대답. 내가 질문에 대답하죠. 대답만 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 표의자. 내가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이라고 하는 말은 변동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가변적이라고 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한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봐. 여러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학원에서 그러면 돈 얼마 주세요. 그래서 합의가 있어서 수강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 수강 계약서에 혹시 사인했어 안 했어? 했죠. 그 사인한 것,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인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그걸 뭐라고 한다?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뭘 하고 있어? 강의를 듣고 있죠. 그것을 말한다? 결과죠. 다른 말로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하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요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강의를 듣고 계시죠? 그것을 뭐라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면 책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 책은 항상 책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 1번 의, 2번 요건, 3번 효과, 이렇게 책이 쓰여 있단 말이죠. 결론은 뭐죠? 여러분 갑이 집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갑이 집을 왜 팔겠어요? 갑은 뭐 때문에 집을 판다고 내놨죠? 등기해 주려고 내놨어요? 돈 때문에 내놨어요? 돈 때문이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돈 때문이죠. 이 을은 왜 1억을 준다고 얘기했을까요? 자선 사업가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뭐 때문에 1억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다? 법률 효과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려면 그 전제로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결과죠. 이런 봐.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결과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결과, 법률 효과이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행위로서 뭐가 있어야 돼?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요건이 있으면 법률 효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인정이 되면은 법률 효과는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는 법률 요건에서만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법 총칙은 10문제라고 그랬죠? 그 10문제가 바로 뭐냐? 법률 요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본서를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132쪽으로 한번 봐봐. 그럼 132쪽 한번 봤어요? 자,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1번 의,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나왔죠? 132쪽 이쪽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중요하지 않아. 밑에 1번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의. 자, 2번 까만 거.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요건.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효과. 여기 봐봐. 요건하고 효과라고 돼 있죠? 요건은 뭐고 효과는 뭐냐?
법률이란 말이 생략이 돼 있어.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얘기해. 앞에가 뭐가 생략돼 있어? 법률이 생략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요건을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효과는 뭐라고 그래요?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의, 2번 요건. 요건을 뭐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 3번은 뭐라고? 효과. 무슨 효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라고 얘기해? 결과라고 얘기해. 요건은 뭐라고 얘기해? 원인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면 원인 증서, 등기하려면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 원인 행위. 등기 원인 증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써. 원인. 다른 말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인 행위가 실효됐다. 이런 말이 나와. 원인 행위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없어졌다?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원인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계약을 얘기한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서 할머니 나 원인행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할머니가 반갑게 얘기하면서 어서 오세요 얘기하죠. 할머니가 콩나물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 달라는 거다? 돈 달라는 거잖아요. 알았죠? 왜? 콩나물 주면서 뭘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할머니는 뭐다? 법률 효과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나는요 원인행위 하러 왔어요. 이렇게. 이러면 편의점 간다. 편의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혹시 무슨 커피 있어요? 예 있는데요. 그럼 그거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얼만데요?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럼 예 알았어요. 청약이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죠. 그러면 마트에서 뭘 준다? 그걸 나한테 주죠. 내가 그걸 받죠. 받는 걸 뭐라고 한다? 받았어? 뭐라고 그래? 법률 효과죠. 받으면서 뭘 준다? 대금을 지급하죠.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를 수도 없이 해왔죠. 하고 나서 청약하는 거, 그걸 법률 사실이죠. 수강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계약으로서 뭐다? 법률 요건이죠. 지금 뭐라고 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죠. 이걸 뭐라 한다? 법률 효과,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만 번 했을 거란 말이죠.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법률 사실인지 법률 요건인지 법률 효과인지 이것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다 했던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얘기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 현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법률 용어로 다시 체계화시킨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관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단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법률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들었고 봤던 거에 대해서 민법의 용어들로 이제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아, 그것은 청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승낙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용어를 하나 주세요를 뭐라고 한다? 청약이란 말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도 항상 말은 직접 안 해도 생각으로 혼자 생각으로 민법에 대한 용어로 대신 혼자 생각하면서 청약을 하면 되죠. 할머니 이거 주세요. 아, 나 지금 청약하고 있네. 의사 표시하고 있네. 이거 법률 사실인데 할머니가 뭐라고 할지 아유 그 정도는 안 돼. 그 돈으로는 저 할머니 승낙을 거절했네. 내 청약에 대해서 뭘 했어? 거절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 상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이 깨졌네. 법률 요건이 깨졌네. 원인행위가 없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단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 현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법률 용어로 지금부터 이렇게 덧입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뭘 한다? 금도금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 민법의 용어들로 도금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대신 그런 용어들이 갑자기 듣다 보니까 어때요? 당황스러울 뿐이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친숙하게 돼. 여러분요, 지금 여기 처음 오늘 보셨죠? 인사 서울 안 했죠? 그런데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만나면 그래도 되게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주민인지 몰랐는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더 반가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용어들이 아주 친숙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이제 이 구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구조를
민법 총칙이 끝날 때까지 이 구조를 그려요. 그러니까 민법이 얼마나 쉬워요. 이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사적 자치 배웠었는데, 사적 자치가 뭐라고 그랬죠? 표의자인 내가 뭐를 결정해? 의사, 생각을 해. 의사를 뭐를 해? 결정을 해. 결정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 해야 돼? 표시해야 돼. 누구한테 표시해? 상대방한테 표시해. 그럼 그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다시. 사적 자치는 뭐라고? 내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럼 되게 중요해. 좀 있으면 또 나와, 이게. 내가 말했죠. 민법은 하나가 계속 다 연결돼 있어. 바퀴가.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용어가 나오니까 다음에 용어가 나올 때 이게 친숙하게 내가 적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를 뭐라고? 결정을 해. 결정한 것을 뭐를 해? 표시를 해. 표시한 거에 대해서 뭐를 해? 책임을 져. 그걸 뭐라고 한다? 사적 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봐봐요. 이건 의무죠. 의무하고 청구권을 뭐냐? 청구권은 여러분요,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리.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권리가 뭔지? 권리가 뭐죠? 자기가 뭐에 대해서 침해를 입죠? 그럼 침해를 입으면 이것을 법률상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 힘.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분이 여기 앉아 계셔. 근데 옆에 온 친구분이요, 항상 자기가 여기 앉았어. 그 어떤 강의 있다 보면 처음에 하고는 딱 늦게 5월 달에 하고 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항상 여기만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하죠. 새로운 사람 모르니까 빈자리니까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와가지고 눈치 주면서, 아, 이거 원래 내가 지금까지 앉았던 자리인데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권리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건 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자성어로 놀고 있네. 한마디 딱 해주면 되죠. 왜요? 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좀 있어 보면 권리가 또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네이버에 찾지 말라고. 왜? 다른 데 가면 또 권리를 또 달리 또 표현을 해. 알겠죠? 자, 그럼 봐. 권리는 뭐냐면 항상 나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요, 봐요. 자요, 이분이 A가요, B를 때렸어. 그럼 맞았죠?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맞았어. 그러면 내가 뭐라는데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리면서 울어, 안 울어? 울죠. 울었다는 것은 피해를 입었다, 이 말이죠. 피해를 입었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돈 달라고 그래. 그걸 권리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아가지고 피 났으니까 뭔가 돈 받아야 될 것 같아?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아? 받아야 될 것 같죠?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그걸 알아 몰라, 내가? 모르죠. 몰라도 아무튼 받아야 될 것 같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 받아야 될 것 같죠? 그걸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법?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난 몰라. 그런데 나는 얻어맞았어. 피 흘렸어.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될 것 같아. 나 맞았는데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판사가 알아서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침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갑원들한테 10만 원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법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요, 걸어가다가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서로 먼저 타려다가 어떻게 하면 어깨를 부딪혔어. 옆에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이 왜 어깨를 낮췄어요? 손해배상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살아온 경험으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그래, 그런 것은 피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알겠죠? 서로요, 삿대질하고 서로 싸웠는데 둘 다 서로 싸우다가요, 저쪽이 목소리 컸다고 자기가 폭행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또 했어. 그럼 주변에서 봤을 때 둘이 서로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누구의 목소리가 크고 적고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를 딱 들어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저 사람 목소리 크니까 손해배상 청구해.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가 또 한 명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요? 이것은 손해를 배상할 권리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걸 뭐다?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이제 2020년을 다 가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직접이고 간접이고 경험을 통해서 너 봤던 것 중에서 이것은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될 것 같아. 이것은 법무사한테 가면 될 것 같아. 경찰서 가면 될 것 같아. 그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무슨 말을 딱 했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건 뭐가 없다? 나 법이 무슨 법인지 몰라. 나도 배운 적도 없고. 그래도 뭐라고 한다 옆에서. 야, 그걸 어떻게 누가 그러냐? 너는 그 바보냐? 그걸 당하고 오게? 우리 그런 말 하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만 사냐?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여러분 스스로 맞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때리면 손해배상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권리인지 아닌지 민법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로 권리인지 아닌지만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런 말이 그런 것들은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권리 중에서 권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을 권리로 이해하시면 돼. 물론 좀 더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의무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면 여기 의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보니까 참 특이하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네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네요. 한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한 사람은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의무가 있으면 다른 편은 뭐가 있어? 권리가 있네요. 이것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이 권리와 의무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에서는 상호. 상호는 뭐죠? 서로죠? 서로 대응한다고 얘기해. 대응한다. 한쪽이 권리가 있으면 한쪽은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한쪽이 의무가 있으면 다른 쪽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강 등록하신 분들, 수강 계약하신 분들이 있죠. 와가지고 돈은 혹시 모르니까 내일 준다고 하면서 바로 카드 결제하고 가신 분도 있지만, 결제를 바로 하지 않고 집에서 너 중개사 자격증 하나 따와. 내가 더 이상 이 회사 다니기 싫어. 너가 따오면 그때까지 하면 내가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부동산 하자. 이런 남편들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와서 딱 보니까요, 상담을 받으러 딱 왔는데 책을 딱 주는데 책이 어때요? 산더미가 쌓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강 계약서만 쓰고 또 집에 그냥 간 사람이 있어. 혹시 또 집에 가서 얘기하려고. 남편이 물어보죠, 전화로. 너 어떻게 했어? 나 등록했어. 등록했는데 뭐는 안 줬어, 아직. 돈 안 줬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등록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이제 내일부터 학원 다녀서 강의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반대급부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만 얘기해? 내일부터 강의 들으러 간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해요? 의무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해요? 권리를 이야기하기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요? 남편한테 나 아직 수강 계약만 하고 아직 돈 얼마 수강료 15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걸 안 줘서 내일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수강료 150을 지급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뒤에 돈 준다는 얘기는 빡 빼. 뭐만 얘기한다? 나 강의 등록했다.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볼까요?
이 을이요, 갑하고 계약을 해. 1억 원에 계약을 했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어. 한 달 뒤에 잔금 중도금 4,000원 주고 또 한 달 뒤에 잔금 5,000원 주기로 했어. 계약금 1,000만 원밖에 안 줬어. 아파트 계약을 했어.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 가족들한테 나 아직 9,000만 원 줄 돈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얘기해? 아파트 샀다고 얘기하죠. 샀다. 그러면 아파트를 샀으면 아직도 얼마를 줘야 돼? 9,000 줘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한다니까. 하지 않고 뭐만 한다? 샀다. 저 집 내 거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뭐만 주장하기를 좋아해?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99%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 99%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둘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리와 의무 중에서 무슨 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인간은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의무는 이행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런 봐. 유승준이 한번 봐. 유승준 군대 우리 국방의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나 뭐다? 나 버터만 먹고 자랐다 이 말 아니에요. 나 코쿤놈이다. 폴로코는 그렇게 큰 거 같지 않던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라고 돌변했죠. 알겠죠? 뭐를 하기를 더 싫어한다? 의무를 이행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뭐는 좋아해? 한국 와서 돈 벌고는 싶다 이거죠. 자기의 뭐만 주장하고 있어? 권력. 그러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죠. 여러분 간단한 문제예요. 송승헌 군대 안 가려고 무슨 수술해가지고 걸렸죠. 그러니까 갔어 안 갔어? 갔죠 또. 왜? 의무로 이행하니까 더 이상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로 이행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연기 활동하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알겠죠? 더 이상 말은 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왜? 권리가 있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어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 의무의 이행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그 정도는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용서가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 연애 활동을 자신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승준은요, 의무를 자체를 이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권리만 주장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하면은 묻어야 되겠죠. 알겠죠? 뭐로? 포크레인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 좀 이해됐죠? 다시.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걸 뭐라 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뭐라 한다? 대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뭐를 더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 그걸 무슨 사상이라고 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 몰라도 돼. 그 정도만. 그것을 권리관계라고 한다. 그럼 앞으로 이제 봐봐. 권리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권리만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친구한테 봐봐. 너 집 팔았다면서? 아직 계약금만 받고 아직 돈 못 받았어. 그러면 걔는 9,000만 원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9,000만 원 받으면 돼요? 뭘 해줘야 돼? 둥기 해줘야죠. 9,000만 원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다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 밑에는 의무가 있어. 의무가.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너 집 혹시 샀다니 샀어? 응, 집 샀어. 꼴랑 얼마 줬어? 1,000만 원 준 거 아니에요. 아직 얼마 남았어? 9,000 남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다 믿으면 안 돼. 권리만 있다고. 항상 권리의 뒷면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 의무가 있다니까요.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그런데 우리는 의무보다는 뭐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를. 그래서 그걸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설명한 것은 뭐냐? 가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해. 이 사례에서는 을이 너무 불쌍한데요? 돈 주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지. 돈 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민법 책을 읽을 때 의무자의 입장에서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쓰여 있어. 그래서 책, 권법, 물권법이에요. 알겠죠? 뭐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쓰여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권리, 자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이 좀 강한 사람은 자꾸 의무자 입장에서 책을 읽어. 이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은 등기 가져가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보면 책을 보면 안 되고 항상 권리의 반대편에는 항상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보고 누구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런 법률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한번 볼까요? 책을 한번 봐봐.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요. 122페이지. 자, 1번 법률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1번 법률 관계가 나와 있어?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사람들의 생활 관계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줄 긋지 마요. 사람들의 생활 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법률 관계래. 말을 딱 보니 읽으니까 가슴에 확 와닿아요, 이 말이? 사람들의 생활 관계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된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봐봐. 이게 법률 관계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 내년 5월이나 6월 되면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법률관계는 뭐로 해주셨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권리, 의무. 그 권리, 의무가 바로 등기청권, 대금청권이란 말이죠.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하고 학원하고 여러분은 수강료를 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학원은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할머니하고 만나서 시장에서 콩나물을 1,000원에 산단 말이죠. 그럼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콩나물에 대한 계약. 그러면 나는 1,000원을 줄 의무가 있고 콩나물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할머니는 콩나물을 줄 의무가 있고 1,000원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나하고도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나하고도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다? 법률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법률 관계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시간은 약간 흘렀는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법률 관계하고 반대가 되는 말을 이해를 하면 금방 끝나요. 법률 관계와 반대가 되는 게 뭐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인간관계와 반대죠. 그럼 봐봐. 인간관계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 없다? 아니, 법률관계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권리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 자, 요 둘이가 부부예요? 부부인데요. 오늘이 빼버릇이에요. 남편이요. 뭐 하나 사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니까 응 알아.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몇 시에 들어올 거야? 10시에 들어갈게. 했는데 3시 돼가지고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빼빼로는 안 사고 넥타이만 머리에 들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한테요. 오늘 같은 날을 망쳤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법률관계, 없으면 인간관계예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부모가 애한테요. 뭐 하나 게임기 하나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줄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자녀가요. 부모한테요. 게임기를 사준다고 해서 안 사줬으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손해배상을 해라. 청구할 수 있으면 법률관계, 없으면 인간관계예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친구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요. 친구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 오늘 나 그냥 피곤해서 안 갈래? 갑자기요? 그러면 친구한테 열받아서 내가요 약속을 깼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있으면 법률관계, 없으면 인간관계. 있다 없다? 없죠. 있다고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세상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슨 관계? 법률 관계. 하나는 무슨 관계? 인간관계가 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아닌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된 그런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법률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닌 것이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법률관계다. 그럼 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군가가 약속을 깨뜨렸을 때 그 약속을 깨뜨렸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무슨 관계? 법률관계. 그걸 청구할 수 없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밑에 보면 다시 법률관계 봐봐.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보면은 사람들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무슨 관계다? 권리와 의무. 여기 봐봐. 법률관계는 뭐다?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여러분요, 2번은 이거 안 나왔네. 이것을 권리관계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알겠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러한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 나왔죠. 아무 말도 아니야. 실체라고 되어 있죠. 실체법. 그럼 실체법은 뭐예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을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학원에 등록했죠? 등록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수강료를 낼 의무가 있고 강의를 들을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학원 간에는 무슨 법 관계다? 실체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콩나물 샀죠? 콩나물 가격을 줄 의무와 콩나물을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죠? 그것을 무슨 법 관계다? 실체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뭐라 한다? 우리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등기법에서 보면 실체법 관계냐 절차법 관계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와 의무,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요. 지금 여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을이 돈을 안 주잖아요. 돈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송을.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죠. 소송. 그러면요 내가 돈을 지급했어요. 돈을 지급하면 뭐를 받아와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는 어떻게 가져오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실현. 의무를 이행하자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으로. 그래서 뭐냐면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대금 청구권, 대금을 지급할 의무,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는 이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하다가 돈 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득세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건 납세의 의무죠, 의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권리잖아요. 내 권리는 실현시키는 것이고 의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법. 알겠죠? 지금 여러분요,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들으니까 그러지 나중에 이것을요 5월달에 얘기하면요 짜증내가지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엄청 들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처음 들으니까 좀 생소해 보이지만 자, 청약과 승낙을 하죠. 청약한 사람을 뭐라 한다? 표의자. 승낙한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묶어서 뭐라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죠. 합의가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져. 계약.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요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이다. 원인이 있어 뭐가 나온다? 결과.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줄여서 뭐라 한다? 효과. 이렇게. 그것은 뭐다? 등기청권, 대금청권이죠. 이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 법률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게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가족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등기를 해주고 부동산 등기법,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민사소송법,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실체법이다. 실체법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을 잠깐 정리해. 이런 강의라고도 끝날 때는요, 한 1분 안에, 1분에서 5분 정도의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듣기만 해. 우리가 먼저 갑이요, 청약을 하죠? 청약한 사업을 표의자라고 하고, 승낙한 사람을 의를 상대방이라고 그래. 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져. 그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요건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인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법률 효과 또는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그 효과는 권리와 의무가 있죠. 등기를 해줄 의무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권리와 의무 관계를 권리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하죠.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 본위주의 사상에 의해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그것을 권리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법률관계는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되는데,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 간의 약속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적인 모토란 말이죠. 그 사적 자치는 뭐다? 표의자가 자신의 뭐를? 의사를 1차적으로 뭐라고? 결정을 하고,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뭐를 해? 표시하게 되면 표시에 대해서 뭐를 하는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조건 누구한테 주장하는 것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하죠. 이런 법에 의해서 주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깡패들 같은 거. 그런 경우는 뭐다? 받을 것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삥 뜯는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권리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서 꼭 깡패들이 삥 뜯고 있으면 꼭 얘기해. 그거는 뭐가 아니다고?
권리가 있다고. 물론 한 대 맞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법을 실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가 딱 돼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구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요. 좀 더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